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그 신용카드 리볼빙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리볼빙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에서 이번 달에는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걸 말합니다. 일단 이 서비스에 대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혹여 그 달에 좀 일시적으로 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다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만약에 리볼빙 서비스를 안 받으면 그냥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체 기록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신용 점수도 좀 떨어지고 여러모로 좀 흔적이 남는데요. 근데 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체 기록도 남지 않고요.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신용 관리에 조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점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영상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번 달 카드 결제 대금이 한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봤을 때 내가 약정 결제 비율을 10%로 정했으면요. 그러면 통장에서 100만 원이 있든 없든 뭐 200만 원이 있든 혹은 50만 원이 있든 전혀 상관없이 이번 달에는 카드 대금이 10만 원만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90만 원은 리볼빙으로 인해 이월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통장에 돈이 없어서 연체가 되면요. 카드사가 알아서 결제일 이후에 매일매일 출금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대로 족족 빼가요. 그러니까 결제일 이후에도 돈만 채워 넣는다면 결제 대금이 다 청산이 되는 건데, 근데 리볼빙은요. 출금 시도가 한 달에 딱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요. 한 번 결제일을 놓치면 자동으로 그 다음 달까지 결제 대금이 이월이 됩니다. 이것만 들으신 분들은 야, 매일매일 그렇게 출금 시도 되는 것보다 그냥 다음 달로 넘겨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한 달이 통으로 미뤄지는 사이에 총 한 달치 리볼빙 이자가 그대로 고스란히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카드사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범위를 실제로 보면 최저 연 5%에서 많으면 법정 최고금리인 20%까지인데요. 이건 당연히 개인 신용 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뭐 솔직히 신용 점수가 좋고 자금 사정도 넉넉한 사람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할 일이 많이 있겠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신용 점수도 낮고 자금 사정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리볼빙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리볼빙 이자를 한 10% 중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 그래서 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역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약정 결제 비율을 10%로 정해서 이번 달은 10만 원만 빠져나가겠지만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 쓴 카드 결제 금액 플러스 리볼빙으로 이월된 90만 원 플러스 한 10% 중후반에 가까운 리볼빙 이자까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땐 이런 생각 하겠죠. 야, 이번 달에는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일단 리볼빙 서비스 하고 대신 좀 이번 달에부터는 좀 절약 모드로 들어가서 카드를 최대한 아껴 써야지. 최대한 안 쓸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리볼빙 서비스를 시작하실 텐데요. 근데 그게 어디 쉽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패턴이나 그 규모라는 것도 있고 이게 또 필수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러다 보면 아무리 아껴도 뭐 지난달에 쓴 것보다 한 20% 아끼면 잘 아낀 거죠. 그러면 다음 달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자, 카드 결제 대금 80만 원, 한 20% 아껴 써서,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지난달치 대금 90만 원 플러스 리볼빙 이자 합쳐서 170만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리볼빙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100만 원이 없어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다음 달에 170만 원이 뚝딱 하고 생기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선택지는 뭐예요? 또 리볼빙을 하는 수밖에 없죠. 약정 결제 비율 역시 10%로 걸고 평소보다 20% 정도 돈을 아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달에 또 내야 되는 돈, 당월 카드 대금 80만 원 20% 아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2월 된 두 달치 170만 원의 90%인
153만 원 플러스 리볼빙 이자 이렇게 합치면 233만 원 플러스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요. 그 다음 달에는 289만 원 플러스 이자가 되고요. 또 그 다음 달에는 34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다음 달에는 386만 원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서 점점 내 카드 값은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볼빙 서비스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카드사에서도 안단 말이에요. 아, 얘가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되면 신용 점수도 팍팍 깎이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리볼빙 서비스도 결국 카드사에서 해주는 대출이라고요. 카드론 쓰면 신용 점수 엄청 깎이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위 그 할부의 함정이라고 해서 비싼 물건 할부로 살 때는 뭐 당장은 별 부담이 없고 좋지만, 이 할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매달 명품백 한 개씩 사는 그 꼴이 되면서 진짜 나중에 감당 못하는 할부 대금이 나오는 것처럼, 리볼빙 서비스도 이거 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거 진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죠. 뭐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당장 부담도 좀 줄이고 뭐 내 어느 정도 신용 점수도 지키고 뭐 그럴 요량으로 하신 거겠지만, 한번 발을 내딛는 순간 악순환의 그 어떤 연결고리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30대 미만의 청년층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2019년 전체 2월 잔액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다고 해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없을 때는 뭐 한두 번 이용은 해도 되겠지만, 이게 잘못된 소비 습관이나 영끌, 뭐 비투 이런 현상들이 만연해지면서 이제는 뭐 진짜 안 돼서 그런다기보다 결국 카드값을 그냥 감당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만들 때 카드사에서 안내 전화로 그 리볼빙 서비스 가입하겠냐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신용도도 지키고 급할 때는 연체기로도 또 남지 않고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그냥 이월시켜 드려요. 뭐 이렇게 뭔가 유혹 아닌 유혹을 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신용도 무너지고요. 카드 대금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게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애초에 리볼빙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예 가입도 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리볼빙 서비스가 결코 여러분들 신용도나 어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